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개별원가 계산은 해당된 제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계산하는 것을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는 원가 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계산 방법이죠. 하지만 모든 업종에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고 소량 생산하는 업종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종류가 적고 대량 생산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는 그런 쪽에서는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정확한 게 중요한 거냐, 시간과 비용이 더 중요한 거냐 따져봤을 때, 시간과 비용이 더 중요하다면은 시간과 비용 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게 중요하다, 시간과 비용보다, 그러면 정확한 쪽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해당되는 제품이 대체적으로 큰 것들이고요, 값이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에 있는 것들은 많이 생산해요. 그리고 가격이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쪽은 정확한 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속된 공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 단위로 많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뭐 1년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간 전체 제조원가 총액을 그 기간 동안에 완성된 수량으로 나누어서 하나당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하나당 원가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단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특징을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정별로 원가 자료 및 생산량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당월에 완성된 완성품 원가와 완성이 안 된 올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항상 전체에 들어간 원가 자료와 생산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동일 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단위당 제품 원가는 평균화 과정에 기초하여 균등하게 되고, 연속적 대량 생산의 형태이므로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원가 계산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 경제적이나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는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하면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은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죠. 볼펜은 하루에 1000개씩 생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정확하겠죠? 근데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이 원가 계산을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본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거예요. 이 볼펜은 비싸게 팔지는 못하죠. 그러면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얘는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볼펜 1000개를 만들 때 하나하나 볼펜에 들어가는 잉크의 주입량은 다 다를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하나하나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이 가격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1000개 볼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
총 제조 원가 얼마인지 알아내고 거기에서 생산된 이 1000개로 나누면 하나당 볼펜의 단가가 나오겠죠. 전체 볼펜 하나하나의 단가가 하나하나 1000번 계산 안 해도 한 번에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볼펜은 잉크 주입량이 다 다르지만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평균 과정에 기초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을 만드니까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발생될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즉 똑같은 거 만드는데 공통 원가라고 말하는 간접 원가가 거의 발생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계산할 때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해서 계산해요. 이건 또 왜 구분하냐면요. 그 두 개 투입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특징이 되겠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즉, 각 생산 방법에 따른 제공품 및 완성품을 파악해요. 자, 2단계는 완성품의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환산량은 완성이 된 그 수량이 있을 거고 완성이 안 된 수량이 있을 건데 그 완성이 안 된 것도 작업이 진행된 만큼 계산해서 그 수량에다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걔를 계산해 가지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양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거죠. 물량의 흐름의 파악에서는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그다음에 올해 만들다 남은 거, 그다음에 올해 완성된 거 얼마인지 전체 자료로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2단계 생산량 파악이 되면 3단계 가서는 하나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배분할 원가를 요약해서 계산해요. 3단계 배분할 원가를 요약한다. 배분할 원가를 요약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그 투입 원가를 요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4단계 가면 이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에 가서요.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거하고 그 다음에 단기 올해 완성된 원가를 계산합니다. 얘는 이제 전체 1년 기준으로 써놨습니다. 이걸 올별로 계산한다면 올별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원가 계산을 위해서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요. 작년 거, 남은 거, 올해 남은 거, 올해 완성한 거. 즉 기초 제공품, 완성품, 기말 제공품을 파악해요. 2단계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간 전체 제조 원가와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이 필요한데 이 완성품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완성이 안 된 것도 진행이 된 만큼 해당되는 진행이 된 만큼 그 진행이 만약 10% 됐다 그러면 그 10%만큼을 갖다가 수량에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해져요. 그 환산량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단계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지 전체 들어가는 투입 원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고요. 투입 원가는 이제 전체 들어가는 제조 원가 총액을 말하겠죠. 그렇게 요약하고 그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가서 이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이제
3단계 그 투입된 총 원가 나누기 2단계 총 수량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되겠고, 5단계로 가서 이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완성된 거하고 그냥 완성이 안 된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완성품 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원가 계산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당 원가를 구할 때, 단위당 원가를 구할 때 나누는 그 생산량 부분에 완성된 생산량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완성이 안 된 것도 작업이 진행된 만큼은 생산량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를 환산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성은 100개 됐고요. 완성이 안 된 게 또 100개가 있는데 이게 작업 진측이 50% 됐어요. 50% 된 것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생산량에다가 반영해서 계산하면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이 100개 많은 것보다. 100개도 진행을 했으니까.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것들이 100% 진행이 안 된 것들이 항상 발생해요. 그럼 이것도 생산량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즉 100개 곱하기 50% 하면 50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50개 생산을 진행했다면 완성이 됐을 수량이죠. 그러니까 얘도 집어넣어야 된다. 얘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걸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그 환산량은 좀 더 정확한 종합원가 계산을 위해서 완성이 안 된 그 수량에 대해서 완성된 만큼 그 퍼센트를 곱해서 작업 수량에다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 계산의 순서는 아까 말한 대로 예, 이렇게 들어가요. 전체 총 들어간 원가를 요약하고 얘를 이제 분자로 쓸 거예요. 그것을 2단계에서 구한 수량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단위당 원가 계산하는 게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 구하면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의 제공품 원가가 계산되는 거죠.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그 재고자산 편에서 배웠던 그 단가 결정 방법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단지 이거 이제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즉 선입선출법은 먼저 생산되는 게 먼저 완성된다 이런 가정이고요. 평균법은 그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작년 거, 전기 거하고 단기, 올해 거 그냥 합쳐서 평균에서 계산하는 거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투입된 게 먼저 생산한다 이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므로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절차는 앞에서 말했던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작업된 게 먼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요. 먼저 생산된 게 먼저 완성되니까 1년 기준으로 말하면 단기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정기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얘는 단기 거하고 정기 것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평균을 내요. 얘는 순수하게 단기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도가 이가 더 높죠, 당연히. 정확도. 올해 것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 올해 것만 가지고 계산할 때 작년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생산되는 게 먼저 완성되는 것이므로 거기서 작년 거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요. 작년 거, 만들다 남은 거, 올해 완성한 거, 올해 만들다 남은 거. 자, 평균법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때 작년 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완성된 거, 올해 만들다 남은 거 이렇게만 필요한 거죠. 그런지 2단계에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작업한 게 먼저 완성된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작년 거 다 빼고 올해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완성된 수량에는 작년에 완성되다가 만 개 반드시 포함되어 있겠죠. 작년에 100% 완성이 안 됐으면. 작년에 100% 완성이 안 됐으면 완성된 수량에 먼저 작년 게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작년 거 빼겠다. 그리고 올해 완성이 안 된 거는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것도 포함을 해야지 작업을 했으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을 갖다가 계산할 때 단기 것만 해야 되니까 수량도 단기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거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평균법은 완성된 수량에서 정기 거 안 빼요. 찾아가지고 정기 거 빼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수량에는 이제 정기 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걸 왜 포함시키냐면 정확도를 높여야 되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환산량을 집어넣어줘야지 정확도가 높아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량을 파악해요. 수량 파악하면 3단계 배분할 원가를 요약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거기에 투입된 제조원가 총액을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선입선출법은 단기 거만 파악해요. 근데 평균법은 평균 될 거니까 정기 거하고 단기 거 다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그 파악할 때 계산할 때 재료 원가하고 가공 원가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므로 구분해서 파악해줘요. 왜 구분하냐고 물어본다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종합원가 계산의 최대 단점은 뭐예요? 하나하나 안 함으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걸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량 부분에는 완성이 안 된 수량도 최대한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투입 시점이 다른,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다 투입됩니다. 근데 가공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가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각각의 원가를 파악하는 게 3단계예요. 배분할 원가를 요약한다. 요약이 끝나면 4단계 단위당 원가를 이제 구해요. 단위당 원가는 전체 들어간 총 제조 원가 나누기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은 완성이 안 된 것까지 포함시켜서 말해요. 그럴 때 이런 단어로 그냥 씁니다. 완성품 환산량으로. 그러면 단기 거만 나오겠죠. 단기 거.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단기 거만 구한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하나하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계산이 됐을 거예요. 얘는 평균법이니까 첫 번째 수량에서 작년 거 수량 자체를 안 뺐죠. 완성품 수량에서 작년 거 안 뺐잖아요. 선입은 뺐고.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제조 원가도 작년 거하고 단기 거 합산해서 계산해야 돼요. 작년 거하고 전기 거하고 단기 게 합산됐으니까 그 합산된 데서 작년 거 수량이 포함된 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얘가 우리가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평균법을 쓰면은 관리하기가 좀 편해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작년 거하고 단기 거, 전기 거하고 단기 거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법을 선호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기업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말에 남아있는 거하고 완성된 거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기말에 완성이 안 된 수량 이따가 단위당 원가를 딱 구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원가가 계산될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완성된 원가는요. 완성된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하면 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에서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거 빼면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도 똑같죠. 이 완성품 수량 이거 완성된 수량을 말하는데요. 완성된 수량에는 작년에 100% 완성이 안 됐다면 작년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제시를 안 하면 혹시 문제 풀 때 이 계산하는 방법은 작년 거 제공품 완성이 안 된 수량에서 단기에 착수한 수량을 더하고 기말에 완성이 안 된 수량이 빼면 완성된 수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 혹시 구해달라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단기 완성품 원가만 나오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팔려 나가느냐 이거잖아요.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 원가를 더하고 여기서 완성이 안 된, 팔지 못한 매출 원가니까 팔지 못하고 남은 기말 제품을 빼면 매출 원가가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이 다 계산이 되면 당연히 매출 원가까지 계산이 가능한 거죠. 두 개를 지금까지 배웠던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두 개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요. 개별 원가 계산이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 간접 원가, 즉 제조 간접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계산의 정확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제일 핵심 과제를 할 수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핵심 과제가 분모로 사용하는 수량에 분모로 사용하는 그 수량에 완성이 안 된 수량까지 포함시키는 완성품 환산량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 계산을 잘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얘는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을 잘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업종은요.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좀 복잡하고. 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다품종, 종류 많고 소량 생산하는 건설, 항공, 기계, 주무 생산 업종에 가장 적합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그런 업종에서 좋아요. 그래서 종류가 많지 않고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계산하면 계산 방법에 좋은 점이 다 드러나는 거죠. 즉 모든 물건들은 모든 제품들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 하나하나 계산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게 판매하는 가격하고 비교해 봐서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면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더 좋겠죠. 빨리 계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원가 계산할 때는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좋아요. 개별 원가 계산이 본인이 정확하게 원가 계산하고 싶다면. 하지만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많이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 개별 원가 계산이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차원으로 종합원가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단어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봤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생산되는 게 먼저 완성되는 거예요. 자, 1년 기준으로 말하면 먼저 생산되는 게 먼저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정기 거는 계산해서 다 빼고 단기 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법은 정기 거하고 단기 거 합산해서 평균 내서 계산하는 거고요. 단기에
5천 단위를 생산에 착수하여 3만 5천 단위를 완성하였다. 완성 수량이죠.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입돼요. 이걸 100%라고 그래요. 전량 투입을.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 즉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가공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가공이 몇 프로 됐는지는 이렇게 지문에 나와요. 작년 거 완성이 안 된 거 40%는 가공됐음. 올해 완성이 안 된 거는 20% 가공됐음.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가공 원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료 원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과 단위당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오.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단위당 원가, 세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만 계산할 수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계산 문제 나오면 이 세 개 계산이 가능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올해 완성된 수량에서 작년 거 빼고 올해 완성이 안 된 환산량을 더하는 거죠. 올해 완성이 안 된 것도 작업이 진행된 만큼 반영해서 더해줘야지 작업도가 좀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환산량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수량이. 자,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재료 원가고 가공 원가로 구분해서 계산하거든요. 투입 시점이 다르므로. 그러면 그대로 완성품 수량 35,000 단위 완성했대요. 그래서 35,000. 자, 넣고요. 그 다음에 빼기. 선입선출법은 작년 거 빼서 올해 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작업되는 게 먼저 완성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거 다 빼요. 근데 뺄 때 작년 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완성이 안 된 거 5,000개. 완성이 안 된 이유는 가공이 40% 돼서 재료는 다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다르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거 6,000개. 재료 쪽은 전량 투입됐으니까 계속 100%고 가공이 20%밖에 안 돼서 완성이 안 된 거죠. 계산하실 때 곱하기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산하는 거 순서 아시죠? 1번, 2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빼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36,000개, 34,200개가 나옵니다. 선입선출법은 단기 거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정기 거 뺀다. 그러니까 평균법은 작년 거하고 단기 거 합산해서 평균에서 계산한다. 물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작년 게 먼저 꼭 완성된다는 그런 거는 전제할 수 없어요. 올해 게 먼저 완성이 될 수도 있죠. 작년 거보다.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작년 게 무조건 먼저 완성된다고 봐요. 순서대로. 먼저 착수된 게 먼저 완성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산량을 구했어요. 두 번째, 단위당 원가는 구하려면요. 분자로 사용할 제조원가 총액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총액 선입선출법은 단기 거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거만 필요해요. 그런데 평균법이라면 정기 거하고, 즉 기초가 정기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단위당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원가 계산의 단계로 말하면은요, 이게 3단계 배분할 원가를 요약한다. 배분할 원가를 요약하는 게 제조 원가 총액 얼마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 단기 거만 가지고 계산하죠. 수량도 단기 거만 가지고 있는 수량으로 하니까 이렇게 단기 거 수량, 단기 거 수량으로 하면 각각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작년 거 완성이 안 된 거에다가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이 안 돼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된 게 되겠죠. 이 다른 말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올해 제품 완성된 완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초 거부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면 기초 제공품 원가가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거 두 개 이렇게 집어넣고요. 단기의 총 제조 원가는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기 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기말이 완성이 안 된 거 빼야 되는데 기말이 완성이 안 된 걸 구하려면 기말이 완성이 안 된 단위당 원가에서 기말이 완성이 안 된 수량이 필요하겠죠. 재료 쪽은 100% 투입됐으니까 재료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료의 단가 2에다가 완성이 안 된 거 6,000개, 재료는 100% 투입됐으니까 100 나오고 가공은 20% 됐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0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종합원가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 가는데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그 제품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자, 그 계산을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5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 종합원가 계산은 하나의 공정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기업에 적용하는 원가 계산을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 하나의 공정이라면 공정이 2개 이상 있는 걸 말해요. 2개 이상의 공정에서 각 공정별로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계산해 나가는 종합원가 계산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 공정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1공정에서 완성이 된 거는 2공정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2공정에서 추가로 가공을 해서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거죠. 이럴 때 1공정에 완성된 제품이 2공정으로 넘어오게 될 때 1공정을 전공정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원가를 전공정 원가라고 합니다. 전공정 원가는 다음 공정에 투입됨으로 완성도가 100%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절차를 잠깐 보면 1공정, 2공정만 있다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공정에서 단일 종합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서 재료하고 가공원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요. 그래서 1공정에서 작업이 다 되면 2공정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2공정에 넘어와서 거기에 추가로 발생되는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반영해서 최종 제품을 짓게 하는 겁니다. 공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별 종합원가 계산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조별로 연속하여 생산하는 생산 형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원가액에서 조별이라고 그래요. 종류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종류별로 연소로 대량 생산한다는 거죠. 자, 그걸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조별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합원가 계산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각각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씩 계산하는 거는 개별원가 계산, 따로따로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과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 있는데, 얘네들은 첫 번째,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공정에서 등급이 다르게 나오는 게 있고요. 제품이 다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동일한 재료를 처음에 사용해요. 그리고 동일한 공정입니다. 이런 걸 얘네들은 이제 결합됐다고 그래요. 둘은 이제 결합돼 있어요. 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류가 나오죠. 예. 자, 종류는 그 기름 이렇게 말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름들이 처음에 이렇게 다 땅에서 파내면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등급의 뭐 제부, 이제 밀가루 있는데요. 밀가루가 결합된 상태에서 밀가루 좀 더 좋은 거 1등급 이렇게요. 2등급 종류별로 분리를 시켜요. 그 질을 보고 3등급.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처음에 상태는 다 결합되어 있잖아요. 결합되어 있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종류가 다른 걸로 탁 나오는 거, 이건 연산품이라고 그러고요. 등급으로 딱 해서 나오는 건 등급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등급으로 구분되느냐 아니면 다른 종류로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요. 얘네들은 첫 번째 결합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각각의 제품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만 따라서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이론 하나 더하기 보시면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결합원가 계산은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연산품, 등급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제품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때 분리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분리점 이전을 결합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점을 통해서 각각의 제품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 분리하는 방법을 결합원가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계산 방법에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 균등이익률법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참고로 봐두세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새로 바뀐 안에 따라서, 시험 범위 안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 부분이 종전에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그 범위에는 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론 하나 더 알기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 내용은 근데 조금 단어라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분리시키는 그 계산을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분리시키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분리시켜서 각각의 제품을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완성될 때 추가로 좀 더 그 해당되는 원가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추가 가공 원가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